나는 너를 무시한 적 없어. 그때도 지금도. 고급 한우 고깃집 동창회가 한창입니다. 50여 명의 동창들이 모여 술잔을 기울이고 웃음소리가 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의자가 긁히는 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벌떡 일어섭니다. 야, 김한나. 조말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물컵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한나의 얼굴에 물을 쏟아붓습니다. 이 촌년이 나를 무시해? 아직도 내가 내 꼬붕으로 보여? 뒤에서 내 욕을 해? 가맹점 하나 겨우 굴린다고? 한나의 얼굴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블라우스 앞자락이 축축하게 졌습니다. 50여 명의 동창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대식이 팔짱을 끼며 한마디 합니다. 에이, 한나 씨도 좀 눈치가 있어야지. 여기 앉아 있으려면 분위기를 알아야 할 거 아냐. 상석에 앉아 느긋하게 고기를 뒤집으며 최태곤이 말합니다. 이 자리, 이 한우, 다 내가 마련한 건데 한나 씨도 먹고 있으면 고맙다고 한마디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박순애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이 정확히 터진 걸 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한나 편을 들지 않습니다. 누구도 수건 하나 건네지 않습니다. 젖은 얼굴로 조용히 앉아있는 한나. 물이 턱을 타고 목까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이 여자가 웃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미소, 아니 무너질 이유가 없는 사람의 여유. 이 여자는 왜 맞고만 있는 걸까요? 그 미소 뒤에 숨은 진실을 알게 되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의 얼굴이 달라질 겁니다.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드리겠습니다. 30년 전, 이 사람들이 아직 교복을 입고 있던 시절로 돌아갑니다. 김한나는 반장이었습니다. 전교 상위권 선생님들의 신임을 받는 학생, 밝고 성실하고 누구에게나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조말자는 한나와 같은 반이었습니다. 공부를 못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나 옆에 서면 늘 비교가 됐습니다. 선생님은 습관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말자, 김한나처럼 좀 해봐라. 그 말이 한 번이면 괜찮았을 겁니다. 두 번이면 참았을 겁니다. 하지만 3년 내내 매 학기 반복되는 비교는 조말자의 안에 뭔가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가을 체육대회 개주, 마지막 주자였던 조말자가 코너를 돌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옆 레인에서 달리던 한나가 멈췄습니다. 자기 반 순위를 포기하고 조말자를 부축해서 함께 고을인선을 넘었습니다. 한나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냥 넘어진 친구가 안쓰러웠던 겁니다. 하지만 교실로 돌아오자 아이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야, 한나 아니었으면 너 꼴찌였다. 한나가 불쌍해서 데려간 거 아니야? 웃음 섞인 말들. 조말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움을 받은 게 고마운 게 아니라 수치스러웠습니다. 나는 넘어진 사람이고 한나는 일으켜 세운 사람. 그 구도가 교실 안에서 완성되는 순간 조말자의 마음속에서 고마움은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아이가 박순애입니다. 순애는 그때도 말자 곁에 붙어 다녔습니다. 공부도 중간, 운동도 중간, 어디에서도 두드러지지 않는 아이.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한 가지 재능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읽고 거기에 한마디를 얻는 재능. 걔는 원래 그래. 도와주는 것도 다 자기가 잘난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사실이 아닙니다. 한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은 상처받은 조말자의 귀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열등감의 씨앗은 그렇게 심어졌습니다. 박순애의 한마디가 비료가 되어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조말자는 한우 가맹점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우명가라는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아들 조현우가 25살 때부터 매장에 나와 실질적으로 가게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본사의 위생 기준과 매뉴얼을 자주 어겼고 고객 컴플레인이 쌓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박순애는 남편 정대식과 함께 같은 한우명가 프랜차이즈의 왕갈비 특화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정승호가 주방과 매장 운영 전반을 맡고 있었고요. 정대식은 돈 좀 만졌다고 어디서든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었는데 실상 이 매장도 본사 재교육 대상에 올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위반 사항이 누적되어 두 가맹점 모두 계약 해지 직전 마지막 기회로 본사 재교육을 받으러 서울에 올라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태곤, 건설업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총동창회장이 되었고 동창들 사이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건설업 뒤에는 수주비리 의혹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본인은 모르고 있었지만 이 네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김한나보다 아래에 있었다는 기억, 그리고 돈이 생긴 지금 그 서열을 뒤집고 싶다는 욕구. 그러면 김한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김한나는 남편 강재호와 함께 한우 프랜차이즈 한우명가를 일군 사람이었습니다. 가맹점 28개, 유통까지 포함하면 연 매출 수백억 원 규모. 남편 강재호가 프랜차이즈와 유통을 총괄하고 둘째 아들 강민재가 가맹사업부 실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강민수는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그런데 김한나 본인은 경영 일선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내걸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앞에 서고 한나는 철저히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주인 조말자도 정대식도 본사 대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사장님, 강 사장님이라고만 알고 있었을 뿐. 매년 동창회가 열릴 때마다 한나는 조용히 뒤에서 후원을 해왔습니다. 장소를 잡아주고 한우를 협찬하고 행사비를 대주었습니다.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내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소문이 하나 한나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최태곤이 동창회 장소와 한우 협찬을 전부 자기가 해결했다고 떠벌리고 다닌다는 겁니다. 30년간 동창들을 위해 조용히 준비해온 것을 통째로 자기 공으로 가져간 것. 한나는 화가 났을까요? 아닙니다. 다만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직접 그 자리에 가서 자기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올해 동창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창회가 시작되기 30분 전 식당 화장실 앞 복도입니다. 박순애가 먼저 와 있었고 조말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마주칩니다. 박순애가 조말자의 팔을 슬쩍 잡으며 말합니다. 말자야, 나 아까 들은 게 있어. 뭔데? 한나 있잖아, 김한나. 조말자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30년이 지났어도 그 이름만 들으면 뭔가가 올라오는 사람입니다. 한나가 뒤에서 그랬대. 조말자는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래. 가맹점 하나 겨우 굴리면서 동창회는 왜 나오냐고. 조말자의 표정이 굳습니다. 뭐라고? 그년이 진짜 그렇게 말했어? 박순애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안타까운 척합니다. 나도 듣고 기분이 나빴어. 근데 뭐 한나가 원래 그렇잖아.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잘난 척 도와주는 것도 다 자기가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건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한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박순애가 만들어낸 겁니다. 30년 전 교실에서 조말자의 귀에 한마디를 얹었던 그때처럼 박순애는 또 같은 일을 한 겁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장소만 교실에서 화장실 앞으로 바뀌었을 뿐 조말자의 주먹이 떨립니다. 30년 묵은 열등감에 방금 들은 거짓말이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래, 좋아. 두고 봐. 조말자가 홀로 돌아갑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동창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건배사가 끝나고 고기가 구워지고 술이 돌기 시작합니다. 상석에서는 최태곤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다들 고기 마음껏 먹어. 오늘 이 자리, 이 한우, 전부 내가 준비한 거야. 회장이 쏜다. 정대식이 옆에서 거듭니다. 역시 태곤이 형이지. 이런 자리는 아무나 마련하는 게 아닌데. 동창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당히 웃거나 아무 생각 없이 고기를 먹습니다. 누가 이 자리를 진짜 만들었는지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한날은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동창 하나가 말을 걸었습니다. 한나야, 요즘 뭐 하고 살아? 그냥 남편이랑 조그맣게 하나 하고 있어. 그때 최태곤이 한나 쪽을 바라봅니다. 아, 한나 씨도 왔네. 남편이랑 작은 거 한다며? 장사가 잘 돼? 네, 덕분에 그럭저럭이요. 그럭저럭이야? 그래도 이렇게 좋은 데서 고기 먹는 거 어디야? 회장한테 고마워해야지, 응? 웃음이 번집니다. 한나는 아무 말 않고 미소만 짓습니다. 그 미소를 본 조말자의 속이 끓기 시작합니다. 박순애의 거짓말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래. 조말자의 손이 물컵으로 갑니다. 그리고 터졌습니다. 의자가 긁히는 소리, 조말자가 벌떡 일어섭니다. 야, 김한나. 홀이 조용해집니다. 조말자가 물컵을 그대로 한나의 얼굴에 쏟아붓습니다. 물세례, 그리고 최태곤과 정대식이 가세하며 한나를 공개적으로 깎아내립니다. 아까 여러분이 보신 그 장면입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홀 안쪽, 주방과 연결된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나옵니다. 이 식당의 지배인 윤 실장. 직원 2명에게 수건과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오게 하고 한나 앞으로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입니다. 대표님, 제가 곁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간 식당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대표님? 조말자의 손에 들린 빈 물컵이 달그락 소리를 냅니다. 최태곤의 젓가락이 멈춥니다. 정대식의 얼굴이 돌처럼 굳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대표님? 조말자가 되묻습니다. 윤 실장은 조말자를 보지도 않고 한나에게만 말합니다. 이 자리 안내도, 한우 협찬도, 동창회 후원도 전부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올해만이 아닙니다. 매년입니다. 최태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집니다. 자기가 마련했다고 떠벌린 모든 것이 전부 처음부터 김한나의 것이었습니다. 조말자가 멈칫거리며 말합니다.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가 한나 내 가게라고? 한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뿐입니다. 대신 입구에서 세 남자가 걸어 들어옵니다. 가장 먼저 남편 강재호가 한나에게 다가와 어깨에 마른 수건을 걸쳐줍니다. 여보, 괜찮아? 한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라고 말하는 이 여자 앞에서 물을 끼얹은 조말자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 강민재가 한 발 앞으로 나옵니다. 양복 차림, 차분한 눈빛으로 조말자와 정대식을 바라봅니다. 한우 명가 가맹사업부 강민재입니다. 조말자의 얼굴이 하얘집니다. 정대식의 입이 벌어집니다. 가맹사업부, 그건 자기들의 가맹계약을 쥐고 있는 부서입니다. 매달 실적을 보고하고 재교육 통보를 받고 위반 시 계약 해지 통보를 내리는 곳. 조말자 사장님, 정대식 사장님, 두 분 오늘 본사 재교육 참석 확인차 서울에 올라오신 거 맞으시죠? 말문이 막힌 정대식이 더듬거립니다. 그게? 강민재가 담담히 이어갑니다. 두 가맹점 모두 위생기준 미달, 본사 매뉴얼 무시, 고객 컴플레인 누적으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현재 재교육 이수 조건으로 계약이 보류된 상태이고요. 오늘 재교육에 참석하셔야 하는데 동창회에 먼저 들르신 거죠? 조말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자기 가게가 아들 조현우가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나가서 돌리고 있는 그 가게가 방금 자기가 물을 끼얹은 여자의 것이었습니다. 정대식은 고개를 숙입니다. 큰 소리치던 그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박순애의 입꼬리가 더 이상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째 아들 강민수가 조용히 들어섭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최태곤 앞 테이블에 놓습니다. 중앙지검 특수부 강민수 검사입니다. 최태곤의 손이 멈춥니다. 고기를 굽던 집게가 불판 위에 떨어집니다. 회장님, 건설 수주 관련 건으로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홀 안에 50여 명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빌런 4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둘째 아들 강민재가 조말자와 정대식을 향해 말합니다. 가맹 계약은 조건부 보류하겠습니다. 재교육 이수하시고 이후 위반 사항이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즉시 해지입니다. 잠깐 멈추고 한나를 바라봅니다. 이건 대표님의 뜻입니다. 대표님 뜻이 아니었으면 이미 3달 전에 끝났을 겁니다. 조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대표님이 한나가 살려준 거야? 강민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한나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입니다. 한편 강민수가 최태곤을 향해 조용히 말합니다. 회장님, 수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은 예의입니다. 최태곤의 눈이 흔들립니다. 내일 소환장이 나갑니다. 건설 수주권 관련 자금 흐름 전부 파악이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자리를 나가시면 도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태곤의 손이 떨립니다.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상석에 앉아 가장 큰 목소리를 내던 남자가 지금 이 홀에서 가장 작아져 있습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5초, 10초, 20초. 최태곤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내일 아침 내가 먼저 검찰로 가겠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습니다. 건설 수주권 전부 내가 책임지고 정리하겠다. 이번엔 도망 안 간다. 허세가 아닙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의 마지막 선택입니다. 공포 끝에 남은 한 가닥의 자존심. 그때 식당 입구에서 두 청년이 급하게 뛰어들어옵니다. 조말자의 아들 조현우, 그리고 박순애의 아들 정승호, 본사에서 재교육 대기 중이던 두 사람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겁니다. 홀 안의 상황을 본 조현우가 순간 멈춥니다. 어머니가 물을 끼얹은 자리, 젖은 블라우스를 입고 앉아있는 한나, 그리고 가맹사업부 강민재가 서 있는 모습, 한눈에 모든 걸 파악한 조현우가 한나 앞으로 걸어와 무릎을 꿇습니다. 대표님, 저희 어머니가 큰 실례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 청년에게 이 가게는 전부입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고기를 손질하고 밤 11시에 문을 닫고 그렇게 5년을 매달려온 가게. 매장은 제가 책임지고 바로잡겠습니다. 위생기준, 매뉴얼 전부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정승호도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 가게도 저와 아버지가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기 생계가 걸려있는 사람들의 절박함, 엄마의 실수 때문에, 아버지의 허세 때문에 자기가 쌓아온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 그 앞에서 자존심 따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조말자가 비로소 무너집니다. 분노도 열등감도 30년의 원망도 아들이 자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전부 의미를 잃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한나야,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미안하다. 나는 그냥 내가 부러웠어. 그것뿐이었어. 30년 동안 나는 너한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 돈 벌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미워했어. 네가 아니라 달라지지 않는 나를. 그리고 박순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던 박순애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내가 없는 말을 만들었어. 홀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한나가 말자 욕했다고 한 거 전부 내가 꾸민 거야. 한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조말자가 박순애를 바라봅니다. 배신감이 얼굴을 스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따질 힘이 없습니다. 정대식도 고개를 숙입니다. 큰 소리칠 자격이 없었습니다. 김한나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젖은 블라우스를 매만지지도 않고 조용히 손수건으로 얼굴에 물기를 닦습니다. 그리고 조말자를 바라봅니다. 말자야.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 나는 너를 무시한 적 없어. 학교 때도 지금도. 체육대회 때 내가 너 부축한 거 그거 동정 아니었어. 그냥 내 친구가 넘어졌으니까 일으킨 거야.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조말자의 눈물이 더 쏟아집니다. 실수는 할 수 있어. 근데 인정하면 다시 시작이야. 한나가 무릎 꿇고 있는 조현우와 정승호를 바라봅니다. 너희는 일어나. 두 청년이 고개를 듭니다. 잘못한 건 너희가 아니야. 대신 가게 제대로 해. 내가 지켜볼 거야. 조현우가 눈물을 훔치며 일어섭니다. 정승호도 일어납니다. 한나가 다시 조말자를 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조말자는 압니다. 용서이자 경고이자 30년 우정의 마지막 줄. 한나가 박순애를 봅니다. 오래 바라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질책보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최태곤을 봅니다. 태곤 씨, 내일 아침이라고 했죠. 그 약속 지키세요. 최태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동창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소주를 따르고 누군가 고기를 다시 올립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릅니다. 큰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허세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50여 명의 사람들이 각자 조금씩 무언가를 내려놓은 얼굴로 앉아있는 풍경. 한나는 다시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고기를 굽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 옆에 남편 강재호가 나란히 앉아있다는 것. 여보, 진짜 괜찮아? 괜찮아요. 원래 괜찮았어요. 물은 말랐습니다. 블라우스는 마를 거고 테이블 위에 물기도 닦이겠죠.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마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날 밤 잃었습니다. 허세를, 거짓을 30년간 붙들고 있던 열등감을 누군가는 그날 밤 비로소 찾았습니다.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는 법을,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를. 그리고 김한나, 그녀는 그날 밤 아무것도 잃지 않았고 아무것도 새로 얻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힘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물은 말랐지만 기억은 남습니다.